삼성과 한화의 빅딜 얘기를 좀 자세히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저희가 경제평론가 최요한 평론가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하버드 대학교 동문이라면서요? 이재용, 김동관, 예, 김승현 그렇죠. 회장 장남이죠? 장남이죠. 나이 차이는 꽤나 던데요? 예, 김동관 씨는 31살이고요. 이재용 회장은 46살에 15살 차이 나는데요. 사실은 좀 알아보니까요. 그렇습니다. 이게 이야기로는 하버드대 동문이고 서로 친하기 때문에 실질적 역할을 했다. 예. 뭐 8월에 제안을 했다. 그리고 3개월 만에 성사됐다. 이 얘기인데 사실 다른 얘기도 있어요. 하나 측이 지난 4월에 삼성테크윈 인수를 타진한 후 6개월간의 협상을 통해서 된 거다라는 이야기도 있어요. 근데 이건 방위산업, 그렇죠. 방산업체죠. 근데 요 얘기는 잘 생각해 보시면요. 그때 4월이면은 이건희 회장이 아직 건재했을 때거든요. 예. 근데 공교롭게도 이건희 회장이 작년 말에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은 마하 경영이라는 걸 이야기했어요. 마하 경영이 뭡니까? 비행기가 음속을 돌파하려면요. 예. 비행기 모든 걸 다 바꿔야 된답니다. 그것처럼 삼성의 위기다. 바꿔야 된다라고 강조하고 있었던 때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삼성도 바꿔야 된다. 그리고 하나도 뭔가 변화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가 자손들이, 그러니까 후계자 되는 사람들이 이야기에 성사됐다. 극적인 성사다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이재용의 머릿속에서 나온 이재용이 주도한 건 아니라 하더라도 예. 결국 어쨌건 실행은 이재용 부회장이 그렇죠. 한 거고 거기서 두 사람이 15년이지만 선후배고 평소에 많이 밥도 먹고 그랬다면서요? 두 그렇습니다. 사람이. 그런 것이 영향을 미친 거겠죠? 그렇죠. 당연하죠. 근데 사실은 나중에 또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런지 모르겠지만 없어요. 지금 하세요. 예. 삼성의 창업자 예. 이병철 회장하고 예. 현재 하나의 이 김종희 하나 창업자 두 분 굉장히 친했어요. 아, 그때부터요? 예, 그때부터 친했고요. 그 위에 이건희 회장과 김승현 회장도 친하고 지금 3대로 친한 거예요. 아, 원래 그러니까 집안이 친한 집안이에요. 예, 원래 친한 집안이었고요. 이런 상황을 봤을 때 왜 이렇게 빅딜이 됐을까 생각할 때 얼마 전에 수능 끝났는데 예. 수능에서 국영수 잘하는 사람 있고 암기 과목 잘하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예. 자기 전문 분야 잘하는 거 힘내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것처럼 삼성도 자기가 잘하는 분야 잘하는 게 좋겠다라고 판단을 한 거고 하나도 마찬가지고 쉽게 말씀드리면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그 큰 판단은 이미 이건희 회장 때 한 것 같다라는 예, 그렇습니다. 얘기죠. 예, 그걸 이제 그렇습니다. 추진은 이제 지금 이재용 이후에 했지만 이재용 부회장이 한 예. 거고요. 김승현, 이건희 두 분도 10살 차이라면서요? 아주 친했나 보죠? 그렇죠. 그러니까 10살 차이, 그러니까 선대 아버지들 친했고, 그 이후에 정경련에서 굉장히 친했는데, 유독, 정경련 회장님들끼리 친하지 않습니까? 예. 근데 유독 두 분은 또 친했다라는 이야기가 있고요. 그래도 자식들은 또 하버드대 동문이고, 뭐 이러다 보니까 친할 수밖에 없는 거죠. 예. 이번에 그래서 삼성 옷을 벗고 네. 한화로 가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몇 명쯤 됩니까? 한 7,500명이니까. 7,500명이요. 이분들 지금 어떠되나요? 생각해 보세요. 퇴근할 때는 삼성맨이었어요. 출근할 때는? 아침에 출근할 때 하나맨이 됐어요. 예. 이게 뭡니까? 삼성은 그야말로 세계 1위였고 예. 하나는 그러니까 10위였거든요. 이제 바뀌었죠. 이제 바뀌는 거죠. 9위로 뛰어 오르는 거죠. 그렇다 하더라도 충격과 멘붕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전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이제 마음이 좀 안 좋았을 거다. 지금 정신에 아무것도 없을 거고 그런 사람들한테 그동안 수고하셨다. 예. 회사 사정이 이러이러하니까 좀 감안해 달라. 뭐 이렇게 뭐 동영상으로 인사를 한다든지 뭐 이렇게 했으면 훨씬 더 좋지 않았을까. 인적 자본에 대해서 예. 기업이 너무 이렇게 귀히 여기지 않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섭섭한 마음까지 들더라고요. 아, 그러니까 이재용 부회장이 동영상 인사라도 좀 했으면 그랬으면 좋았겠다. 좋았겠다. 전혀 없었답니까? 그런 게? 타결 짓고 일본 출장 가셨다고 하네요. 아, 오늘 출장 예, 갔다고 그렇습니다. 예. 지금이라도 좀 일본에 지금이라도 하면 좋죠. 갤럭시를 찍어서 보내면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광고도 되겠네요. 예, 알겠습니다. 다음 달에 그래서 삼성이 전반적으로 좀, 어쨌건 다 잘 됐으면 이렇게 할 필요가 없는 거였겠죠. 예. 지금 삼성전자 실적도 좀 떨어지고 하니까 결국은 활로를 찾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사장단 인사 때도 많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한다면서요? 지금 사실 작년에, 그러니까 올해부터 시작된, 작년부터 이게 그런 얘기 있지만, 삼성의 위기라는 이야기는 정말 많았고요. 예. 이건희 회장이 쓰러지지 않든 간에 위기 상황은 맞아요. 중국에서 샤오미한테 갤럭시가 밀렸다는 거는 보통 문제가 아니거든요. 거기에 이 와중에서 이런 상황이 됐는데, 어쨌든 뭔가
한 템포 적고 도약할 필요는 있었던 것이고요. 그거를 아마 지난번에 15조 6천억 원을 들여서 기흥에다 반도체 공장을 새로 만든다라는 그 이재용 부회장의 결정이나 예. 아니면 이런 2조 원 뭐 요즘 조 얘기가 하도 많아서 어마어마한 금액 들여서 빅딜을 하는 거나 이거는 임원들을 물갈이하고 의 차원을 뛰어넘어서 삼성이 기존의 경영 방식이 안 되겠다는 경영적 판단이 있을 거고 그 이상으로 넘어가는 것이다. 이번에 아마 정기 인사 때 굉장한 물갈이가 있을 것이다. 그렇게 예상이 그러니까 됩니다. 오퍼는 임원들이 꽤 많겠군요. 그렇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삼성에서 임원을 했던 분들이 예. 옷 벗고 나오면 뭐 50대 정도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50대 초반 정도죠? 그 보통. 작년인가 재작년에 네. 이런 책이 나왔어요. 삼성 출신 CEO는 왜 강한가? 왜 강하다고 생각하세요? 뭐 인류 조직에서 오랫동안 그렇죠. 경쟁력 훈련을 받았으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조직적인 차원에서 조직인으로 제대로 훈련받은 인재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예. 그래서 삼성맨들이 삼성에서 있다가 나왔다라고 하면 다른 기업들에서 굉장히 좋아합니다. 아, 실제로 그래요? 그래요. 다 취업이 됩니까? 실제로 지난 19일 날 예. 우리나라 그 인사혁신처장으로 예. 이근면 처장이 그렇죠. 예, 취임했지 않습니까? 삼성전자 인사팀장이었죠. 그렇죠. 삼성전자에서 30년 넘게 예. 인사 담당을 하셨던 분인데 대한민국의 인사를 담당하러 간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게 삼성에 있는 이 한국사에 대한 지배력은 예.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크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고요. 브랜드 파워가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실제로 그게 한두 명 얘기인지 예. 아니면 다 옷 벗으면 대략 많은 수가 취업이 되는 건지 그게 궁금하더라고요, 저는. 그건 저도 잘 모르겠는데요. 좀 다음에 알아보셔서. 일단은 대략적으로 삼성의 브랜드 파워와 거기에서 교육받은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그러니까 혼자 닭집 차리지 않는다며야 제대로 대우받으면서 스카우트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이번에 주목하는 사람들이 포인트 중에 하나가요. 예. 원래 그 3남매 중에서 예. 둘째 이부진 그 사장이 화학 쪽은 가져가지 않겠느냐. 예, 호텔, 뭐 레저 이런 것하고 화학은 가져가지 않겠느냐. 그래서 좀 균형을 이재용 부회장하고 이루지 않겠느냐라고 했었는데 화학이 팔렸단 팔렸죠. 말입니다. 느닷없이. 예. 자, 그래서 이게 힘의 균형이 좀 무너진 것이 아니냐라고 보는 시각이 있거든요. 예.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번에 빅딜 얘기 나오면서 후계구도 정리라는 보도가 나와요. 예, 후계구도가 정리됐다라는. 정리됐다. 예. 그러니까 그 전에는 이재용 부회장이 전자나 금융, 예. 그리고 이제 이부진 사장이 호텔 중공업 그리고 화학 분야를, 나머지 이서연 사장이 이제 패션 미디어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네. 화학이 나가면서 이부진 사장의 역할이 대폭 줄어들었다. 그러면서 건설 부분을 이재용 그 부회장이 끌고 갈 것 같다. 예. 그렇다면 삼성의 주력 기업은 거의 다 이재용 부회장이 움직이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바로 빅딜이 바로 후계구도 정리다라고 이야기한 보도가 맞는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번에 좀 섭섭해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다는 얘기군요. 지금 이 조치를 보고서요. 뭐 그럴 수는 있는데요. 네. 대외적으로 말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예, 이게 그런데 내밀한 얘기니까 뭐 정확히 취재가 안 되는 측면이 좀 있죠. 그렇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화학 분야에 대해서 네. 현금을 주게 되는 이익도 있으니까요. 이부진 사장이. 아, 그 현금으로 뭐 한다면 한 900억 정도 된다면서요? 그렇죠. 그 현금 가지고 아마 뭐 다시 정리를 한다든지 네. 계열사 정리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 작업을 할 건데 예. 지금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 빅딜이 끝난 게 아니에요. 내년 상반기까지 예. 기업 실사까지 다 하고 나서 정리가 되거든요. 지금 끝난 게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 보면 중간에 어떤 변수가 튀어나올지 모르죠. 예. 아까 그 삼성맨에서 한화맨으로 옷 바꿔 입은 분들 얘기하면서 예. 그분들이 아마 특히 한화기 때문에 좀 더 긴장을, 왜 프로야구 선수들도 분기가 센 팀, 뭐 옛날 기아 같은 팀 그랬다고들 하는데, 혜태. 예, 그런데 가면은 긴장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예. 근데 한화가 이제 좀 그런 이미지가 좀 있단 말입니다. 뭐 의리 얘기도 나오고 옛날에 폭행 사건에 연루된 예. 적도 있었고요. 예. 그 김승현 회장이 이번에 승부수를 던지는 게 그동안 그 고비고비마다 승부수를 던졌었다면서요? 한 5번 된다고 5번입니까? 해요. 예, 5번 된다고 해요. 82년도, 85년도, 2002년도 뭐 해가지고 쭉 2012년, 2014년 여러 번 고비마다 예. 김승현 회장이 뭐 한양화학, 정화그룹, 대한생명 뭐 이런 식으로 계속 그 M&A를 하면서 승부수를 던졌는데 그것이 많이 맞아 들었고 지금까지 대한민국에서 그래도 기업 10위 이 그룹으로서의 성장을 했는데 네. 김승현 회장이 얼마 전까지 사원이 예. 그 하나의 사원 신용과 의리라고 합니다.
신용과 의리. 실제 예, 사훈이, 사훈이 신용과 의리였다라고 합니다. 예. 근데 이것이 뭐 부정적으로 보면은 저번에 폭력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부정적으로 보일 수 있는데 예. 신용과 의리를 지킨다라는 것은 우리 사회에서 굉장히 소중한 가치일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예, 긍정적인 의미에서 긍정적인 요즘- 의미에서. 요즘에 뭐 부각되지 않습니까? 특히 김승현 회장 같은 경우는 그 사회적으로 그 굉장히 뭐랄까 이제 불우이웃이라든지 이런 좋은 일들을 많이 했어요. 예. 그렇기 그러니까 때문에 인정할 건 인정해줘야 됩니다. 인정해줘야죠.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퇴근할 때는 삼성맨이었다가 출근할 때 하나맨으로 가서 지금 굉장히 충격받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을 텐데 네. 이분들에 대해서는 뭐랄까 김승현 회장이 따로 특별히 배려하지 않을까. 그냥 마구 다 고용승계는 한다고 했으니까 예. 내치지는 않을 것 같고요. 예. 그 대신 기업 실사 마치고 전체적으로 다 깔끔하게 완료됐을 때는 예. 또 모릅니다. 왜냐하면 기업의 논리가 있기 때문에 예. 필요 없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정리를 하겠죠. 그런데 그때까지는 내년 상반기까지니까 좀 더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처리가 될 것이다. 특히 하나가 만약에 돈이 부족해서 예. 인수를 못한다. 이건 정말 난감해지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뭐 갤러리아 백화점 판단 얘기가 있다면서요.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어요. 심지어는 삼성에서 8천억 빌려준다. 이런 소문까지 있었거든요. 예. 근데 그건 아니다. 네. 양사에서 다 부인했고요. 어쨌든 지금 현금성 자산 규모가 이렇게 막 흔쾌히 2조 내가지고 살 만한 하나의 재력은 되지 않는데 예. 이거를 뭐 2년에 걸쳐서 3년에 걸쳐서 분할로 예. 분할로 납부하고 잠깐만요. 예. 저 빨리 넣어주세요. 자막부터. 예. 속보가 들어와서요. 예, 먼저. 속보는 먼저 전해드려야 돼. 아, 사표 제출이군요. 아, 그 심각한 얘기, 뭐 웃으면 안 되는 얘기인데 저는 더 큰 건가 혹시 했는데 예. 수학자죠. 유명한 수학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난번 그 서울대 교수고요. 지난번 세계 수학자 대회 할 때 거기도 많이 관여를 했었던 자연과학대 수리과학부 교수인데 K 교수가 성추행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고 또 어제는 피해자들이 22명이 더 있다라고 해서 그 피해자들이 기자회견하고 했었는데요. 일단 사표를 제출했다는 소식입니다. 네, 죄송합니다. 말 끊어서요. 예. 그 최근 수년간 그 석유화학 분야에서 일단 서부 텍사스 원유 가격이 지금 어제 확인해 $75밖에 안 됐어요. 예. 예전에 비하면 반값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석유값도 떨어지고 태양광 사업 투자를 많이 했는데 거기에서 건지는 것이 별로 없었고 하나에서 그래서 과연 하나가 2조까지 다 내면서 이거를 다 이게 M&A 할 수 있겠느냐 이런 질문이 시장에서 굉장히 많거든요. 예.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2년에 걸쳐서 또는 3년에 걸쳐서 나눠서 분할 납부한다. 그리고 아까 방금 말씀하셨던 갤러리아 백화점. 그거 누가 살 사람 있습니까? 갤러리아 백화점? 와, 그거는 찾아봐야죠. 근데 아무래도 예. 지금 그 유통업계가 정말 여러 가지로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예. 역동성이 있기 때문에 신세계 롯데 다 지금 경쟁하고 저 있죠. 갤러리아 백화점 정도 나오면은 누군가 이렇게 손 들겠죠. 그거 하겠다. 탐낼 만한 매물이. 그렇죠. 예. 예. 한화가 이번에 방산업체를 인수를 하니까 예. 우리나라 방산업체가 지금 굉장히 어렵다면서요. 워낙 경쟁이 심하고 이윤이 많이 안 나오고. 그렇죠. 그래서 정말 큰 회사가 아예 필요한데 로키드 마틴 같은 예. 그런 걸 꿈꾸는 게 아니냐. 그러려고 한 게 아니냐라고도 본다더라고요. 아마도 그 방산업체가 우리나라 한반도의 지정학적인 특성도 있지만은 네. 방산업체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해외까지 발전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네. 그런 원대한 꿈을 김승현 회장 정도라면 꾸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데요. 어쨌든 이거는 그래도 방산업체 자체가 가지고 있는 한계, 예. 즉 분단 상황이라든지 미국과의 관계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풀어야 할 숙제는 굉장히 많은 것이죠. 이 원래 삼성 테크인이 상당히 그 K9 자주포도 만들고 예. 알짜 기업이었던 거죠. 알짜 기업이었죠. 예. 혹시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요. 예. 김승현 회장하고 예. 그 의리하는 그 김보성 씨 있지 않습니까? 혹시 친한 사이 아닙니까? 글쎄요. 그건 제가 다음에 나와서 예. 친한지 안 친한지 물어보고 예. 하겠습니다. 제 생각엔 왠지 그럴 것 같은데 같이 밥이라도 한번 먹었을 거. 알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경제 평론가입니다. 최요한 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